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본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때인지 궁금합니다.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숨고르기는 맞는데 어제 최고가였어요. 근데 이 어제 최고가에서 숨고르기 하는 건 너무나 지당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판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계속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코로나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코로나는 없고 코로나가 없으면 뭐가 있느냐? 봉쇄 정책은 영향을 미칩니다. 봉쇄 정책을 영향을 미치지만 코로나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시장 이해가 불가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적 배경을 통해서 코로나가 심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많은 언론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월 달 이후로 코로나는 한 번도 주식시장을 막은 적이 없어요. 부양책이었지.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부양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은 할 수 있으나 시장은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배경은 도대체 뭐냐? 배경은 도대체 뭐냐? 이건 미국의 달러와 채권 가격의 흐름을 봐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대목. 달러화가 구조적인 약세다. 그런데 왜 달러가 약세인 것처럼 안 보이느냐? 달러만 약세인 게 아니라 달러, 유로, 엔이 같이 약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부양책이 나올 때까지는 흔들흔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기조는 강세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최고가였거든요. 이건 강세 기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느냐? 한국은 풍선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에 못난이 삼형제가 있어요. 유로, 달러, 엔화가 못난이 삼형제예요. 서로 약세 전쟁이거든요. 약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불똥이 어디다 튀고 있느냐? 원화로 튀고 있습니다. 원화, 위안화로 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경상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가 나고요. 자본수지 흑자까지 따지면 730억 달러 정도가 무역 흑자가 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5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나고 합산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인데, 이번 달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의 40억 달러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의 풍선 효과가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패를 바닥에 깔고 시장을 보셔야만 시장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달러, 부양책. 코로나는 크게 신경 쓸 염려는 없다고 하셨고요. 부양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권이 이제 이항기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부양책을 좀 필요로 하는 듯한 발언을 또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양책이 언제쯤 나올까? 그다음에 부양책 관련해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유로존은 지금 ECB 총재가 저렇게 얘기했고 12월 달 재조정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돈을 더 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로 강세가 못 가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유로 강세가 가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고, 일단 유럽은 그렇고요. 지금 미국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연준 의장과 총재, 그리고 전 뉴욕 연은 총재 등등의 발언을 내보면 미국 연준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최근에 나온 발언은 뭐냐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과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엔 주로 어떻게 했겠느냐? 단기물을 사서 롤오버를 계속 했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걸 못한다, 방법을 바꾸겠다. 이건 뭐냐면 장기물로 바뀌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했던 장기물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사실 연준이 10년짜리 채권을 산다는 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년을 들고 있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웃기는 건데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최근에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가 75bp 이상 벌어집니다.
그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년물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 오르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YCC는 안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YCC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자극되는 순간 연준의 활동 보폭은 완전하게 줄어들고 달러화 가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입으로 일단 건드리는 거예요. 그 구두로 건드려 놓는 거죠. 그러면서 10년물 금리를 낮춰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뭐냐면 딱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야 이거 금리 이거 큰일 났는데? 야 국채 이거 안 돼. 야 국채 떠나. 이런 심리를 지금 상당히 심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냐면 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도 돈이 나온다는 거죠. 예, 채권 시장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들어갔다 하면 물릴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홀딱 깨질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환으로 깨지죠. 그렇죠. 가격으로 깨지죠. 예. 달러 약세, 그냥 그게 환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깨질 수가 있어서 이미 상당폭 깨졌지만 이 상당폭 깨진 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연준의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데 어제 거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예. 화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준의 화력,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연준은 무한정한 화력이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연준이 화력이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찌되었건 남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습되길 바랍니다. 이게 폭발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돼요. 지금 아무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밑바닥에서는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조성이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부양책을 내라는 거잖아요. 연준 얘기도. 자신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까먹었는데 예. 자, 그 부양책이 왜 제대로 안 나오느냐.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2조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그럼 2조 달러 이상 가는데 왜 공화당이 거기서 뻗튀기를 하고 있느냐. 2조 달러 이상 됐을 때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물 금리 더 튀어요. 거의 확실하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고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연준의 고민이 공화당의 고민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들리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빨리 재정 풀어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운신폭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부양책은 나오긴 나올 건데 부양책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 금리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다면 한국은 바야흐로 달러의 약세에 의한 시즌2가 시작이 된다. 이미 11월 달 시작됐다. 즉 언제 도대체 들어올 거냐고 고민을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살 것이냐. 그거 너무 예측하지 말아라. 네. 원하는 상당히 강세로 갈 수 있다. 달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달러 약세가 단순히가 아니라 많이 떨어졌죠 지금 달러. 근데 기조적으로 더 간다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 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달러 팔고 주식 사라, 금 팔고 주식 사라 이런 건데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4% 떨어질 거다. 4%면 별로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거보다 더 약하게 가는 거 아닌가? 어쨌든 모건 스탠리는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예. 주식 사라는 것도 자기네 주식 사라는 거 이머징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 있는가요? 당연하죠. 예. 저기서 4%는 달러 인덱스 4%잖아요. 인덱스. 예. 올해 달러 인덱스 얼마 빠졌습니까? 얼마 안 빠졌어요. 원화 지금 12% 향해 가고 있어요. 절상폭이. 네. 8월 달 이후에만 11%예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 핏대를 세우고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달러는 제가 못난이 삼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달러의 거의 7할 가까이는 유로화예요. 근데 유로도 돈을 풀어요. 유로도 약세입니다. 달러도 약세인 거예요. 약세니까 구분이 안 갈 뿐이에요. 난쟁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키노피제기 마찬가지 수준이거든요. 앵화도 마찬가지. 일본 앵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풍선 효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인데요. 자 그러면
달러를 보유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달러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채권 시장이라도 괜찮았으면 채권 시장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아니고 주식은 일부 사는데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그중에 일부는 당연히 어떻게 신흥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만 4조 넘게 산 게 이게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40억 달러 산 거잖아요. 이게 보통 양이 아니에요. 중국에 최근에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게 한 달에 1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11월 달에만 40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고, 모건스탠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뻔한 건데, 달러 4% 약세가 달러 인덱스 4% 약세이면 향후에 원화나 위안화 대비 약세가 얼마일 거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환을 계속해서 봤을 때 지금 그 중국 위안화가 두 번의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6.72안 갔을 때 예치금 20%를 털어줬거든요. 예치금 20% 맡기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는 돈 안 맡기고 그 위안화 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사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 강세로 유도를 한 건데 이 달러 강세 유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6.6에 또 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한마디 더 하면서 브레이크 한 번 더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두 번이나 세게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55예요. 예. 원하는 브레이크도 없어요.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까지 일단 네. 지원장님 할게요. 예, 어쨌든 달러, 유로, 그다음 엔화가 굉장히 약한 통화다.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 약한 통화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생방하다 보니까 사실 말이 어디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예, 네. 장애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쭤볼 거 많은데 시간이 주도 섹터는 어쨌든 경기 관련주로 넘어온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언택이 그동안 약했다 좀 올라오잖아요. 중심은 어쨌든 컨택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저 그냥 원화 자산을 살 겁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 자산을 뭘 살 거냐? 원화 자산은 싼 원화 자산을 살 겁니다. 그래서 언택, 컨택 상관없이 싼 원화 자산을 계속 사모을 거예요. 특별히 대형주부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는 대형주 플레이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고 중소형주는 나중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아니라. 예. 그래도 사실 이제 언택 성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제외해서 조금 이제 중소형주도 조금 이제 그 대열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죠. 대형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라.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